세월 따라 익어가는 우리네 인생, 가을이 온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은 우리에게 결실로 말해주네요. 네,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9월에 이제 반환점을 도네요. 9월 1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정축일주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또 수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에서도 또 반환점을 도는데 잘 그 한 주 지내시고 계시죠? 이번 주 이제 지나면은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우리 한가위 우리 고유 명절인 그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이 코로나라는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죠. 네, 이런 그런 그 재난 속에서 우리가 참 부모님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하고,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또 자식 오는 것도 참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이래 또 이런 그 서로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가족의 정을 듬뿍 나눠야 되는 그런 그 고유의 명절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고 많이 그 아쉬움이 남는 그런 또 명절, 그런 식으로 다 또 시간이 또 이제 올해 이번에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빨리 하여간 올해는 마무리되고 내년도 명절 때는 내년도 추석에는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서 아주 그 즐겁고 아주 행복한 가족의 정을 듬뿍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육식갑자 일주론 정축일주 14번째 일주입니다. 갑자 일주 시작해서요. 오늘 14번째 정축일주까지 와 있습니다. 갑자순 하나의 순 테마를 이제 한 꼭지를 이제 우리가 지나왔고요. 두 번째 꼭지인 갑술순의 네 번째 일주인 정축일주,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갑자 일주론 강의에 대해서 강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숲을 보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그런 의미였었죠. 우리가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명리학을 공부를 안 하더라도 사주라는 어떤 그런 그 사주팔자, 명리학, 또 뭐 우리가 우리네 인생 운명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글자 공부, 사실 천간 글자 또 지지 글자, 물론 음양 오양이지만 중요한 건 천간 글자, 지지 글자를 먼저 우리가 가장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그 핵심이 되는 그 기둥, 60개의 기둥인 우리 일주, 이 일주가 연에 가면 연주가 되는 거고, 월로 가면 월주가 되는 거고, 시에 가면 시주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주팔자 8글자의 기본이 되고 항상 중심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건 일주에서도 일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간이라는 건 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천간 글자 10글자가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 글자 10글자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지지글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글자 한 글자, 지지글자 한 글자씩 만나서 하나의 기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둥이 만들어진 게 전체적으로 60개의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천간 글자가 10글자다 보니까 지지글자 10글자에서 끝나고 나머지 지지글자 2글자가 남는 것이 이제 공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가장 공망에 대해서 비어있고 망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가장 풀이가 많이 돼 있고, 기본적인 책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나와 있고,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공망에 대해서 약간은 그 부정적인, 긍정적인 모양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공망이라는 의미는 꼭 그런 의미만은 갖지 않습니다. 12개하고 10개하고 사실 한 세트인데 2개를 취하지 못하고 얘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갑자순에서는 수레가 공망이지만은 이 수레는 갑술순에서는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이 2글자가 남은 이 공망은 갑자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어서 뭐 이렇게 망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글자가 굉장히 자기한테 이제 원하고 희망하고 필요하고 이런 어떤 애절함, 그런 그 절실함, 이런 글자로 생각하시면 공망이라는 것은 결코 내 일주에 만약에 공망이
갑자 일주가 수레가 공망이면 수레라는 공망이 그 글자가 왔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망이나 그 글자는 나한테 이제 이번에 이제 정축 일주 강의를 이제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큰 숲을 보자는 육식갑자 일주론의 취지,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 일주론에서 필요한 것들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은 음양 공부도 하게 되고 오행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천간 글자, 지지 글자에 대한 어떤 그 천간 간목 글자, 지지 자수 글자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은 것들 또 이제 천간에서 나와서 일주라는 것은 일간의 기준으로 다 삼다 보니까 일간으로다가 생극제와 상생상극 목생화 우리가 이제 간목, 을목을 이걸로 크게는 이제 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목을 양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목을 음목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양음 그래서 음양이 이게 이제 음양이 되겠는데 목의 음양은 간목과 을목이 되고 또 이제 화로 보게 되면 병화 정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는 병화가 이제 양화가 되고 정화가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제 이렇게 해서 생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를 건너뛰어서 목극토 또 여기서 뭐 하극금 또 수국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극관계가 상생상극이 되는데요. 그런 그 상생상극을 갖다가 육친 십성을 붙여서 목생화 이런 거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십성에서 비견겁제라는 게 나오고요. 간목과 을목 나하고 같은 양음을 같은 글자를 갖다가 비견과 겁제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또 내가 생해주는 거 목이 화를 생해 목생화를 갖다 식신상간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또 이제 식신상간이라는 십성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극하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만약에 토를 극하는 목극토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편제 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십성이 이제 맨날 10개 5행에 또 음양으로 나눠서 10개의 이제 우리가 십성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그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십성을 가지고 일간의 기준으로 해서 십성이 만들어지고 그 십성의 관계를 풀어보면서 사주 명식, 사주 팔자를 이제 풀이하게 됩니다.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지지 속에 있는 천간의 글자, 지지의 십성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있는 천간의 정기 기운인 그 글자를 가지고 이제 육친 십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돼서 육친, 음양, 오행, 천간지지, 육친, 십성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장간과 함께해서 이제 사주의 어떤 기본적인 그 풀이할 수 있는 어떤 용어의 정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그 12운성이라는 간지, 천간의 어떤 그 기운에 따라서 지지의 어떤 그 천간과의 어떤 그 힘의 그 이제 강약은 이제 왕세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으로 보면 생로병사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또 이제 죽어서 다시 이제 윤회하는 그런 과정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이라는 그 12운성을 이제 만들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목 을목 같은 경우는 해묘미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이제 해자축서부터 이제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12운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일주를 이제 우리가 성품 성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주 간의 어떤 일주 궁합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궁합을 이야기할 때 일주 궁합이 나름대로 많이 이제 그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주의 일간과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주는 사회궁, 이제 어떤 조상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월주 같은 경우는 월주 기둥은 이제 부모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또 일주의 일지는 이제 배우자 궁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관계, 이제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일주 궁합은 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합충, 우리가 지지 같은 경우는 합충 형파해, 합형충파해 해서 5개의 어떤 지지 분석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충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정축이면 충도 축에 합이 되는 건 자축합토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또 좌우 이제 축이면 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을 보게 되면 좌우 축이니까 자축이니까 자년이 온다든지
대운의 자년이 있다든지 세운의 자년이 온다든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얘하고 일주에 이거하고 좌우충이 되고 자축합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충합을 보면서 이제 사주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이제 이 파가 파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지파가 있고 왕지파가 있고 묘지 고지파가 있는데 축 같은 경우는 진술축미는 고지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요. 이제 사업을 하신다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파운을 맡게 돼서 만약에 그 사업 장사 같은 걸 접게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그 파라는 것도 사주 명시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파에 대한 공부라든지 해 같은 경우도 공부해서 우리가 많이 그 사주 팔자 이런 거 이제 풀이할 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그 공부가 되겠는데요. 그런 공부가 요즘에는 거의 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형 위주로다가 많이 되고 파라든지 해 같은 경우는 조금 등하시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 공부가 좀 더 되면은 더 폭넓게 더 풍성한 그런 사주 어떤 상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일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큰 숲을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축 일주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일주 얘기하면 천간 글자 정에 대한 어떤 그 천간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이제 그 축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의미 뜻풀이 뜻 글자 자 이런 거를 어쨌든 이제 각각 이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아까는 뭐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의 어떤 육친 십성 관계를 이제 보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정축이는 화생토기 때문에 식신이 되겠는데 음화 음토기 때문에 식신입니다. 이제 그럼 식신에 대한 어떤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12연성 같은 경우는 왜 정화하기 때문에 인호술로다가 이제 보고 화는 화의 저기 그 12운성은 인오술 화국에 이제 축은 묘지가 됩니다. 인오술 해자축 그래서 축은 이게 이제 남명으로 볼 때는 이제 묘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거 11성도 보게 되고 궁합 일주도 있는데 궁합 일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정축 일주 같은 경우는 합은 임자 일주, 정임합 또 이제 자축합도 그래서 임자 일주 같은 게 여기 임자 일주가 있네요. 임자 일주하고 정축 일주는 이게 합 서로 천간합도 천간 지합이라고 해서 천간도 합이 되고 지지도 합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일주라서 서로 만약에 남자가 정축 일주면 여성분은 만약에 임자 일주라든지 일주가 같은 일주끼리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일주 궁합이 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론 궁합은 이런 단순히 일주 궁합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일주라는 그 의미로 볼 때 배우자 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궁합에서는 크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뭐 합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충이라는 거 충돌하는 의미지만 물론 그 궁합적인 부분에서는 충하는 그 충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개미일주 같은 경우 정계충, 충미충 그래서 이제 천간 지충, 천간에도 충이 되고 지지에도 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개미일주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되겠는데 개미일주하고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궁합 부분에서 볼 때 일주 궁합으로 볼 때는 이제 많이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그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천을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화 같은 건 병정에 우리가 이제 간목용, 병정, 을기신, 임계 이제 이거 천간 글자에 따라서 지지 글자가 어떤 것이 갖고 있느냐,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을귀인을 얻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을귀인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그 사주에서 많이 그 활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그 신사 뭐 그런 이제 길신이 되겠는데요. 천을귀인이 좀 병정에서는 이제 유자, 지제 유나 해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천을귀인인데 이제 정축일주에 만약 정유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천을귀인을 뭐 예를 들어서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정축이지만 정유 이렇게 하면 정유일주는 정하 일간이 유 천을기운을 얻은 거고 그럼 천을기운은 지지 배우장에 천을기운이 있기 때문에 천을기운 일주가 되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 사주의 어떤 그 상담을 받을 때 그런 그 좋은 그런 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지금 이제 제가 60갑자 일주는 앞으로 어쨌든 그 계속해서 이
일주로 이 표로 이제 띄워놓고 이제 이런 설명 또 여러 가지 앞으로도 뭐 많은 그 60강 지금 14강째가 되는데요. 앞으로 만 45강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 어쨌든 이 일주에 이제 기둥 어떤 일주와의 관계 합이라든지 또 간여지동 일주가 있고 또 괴강 일주 있고 백호 일주, 양인 일주. 일주라는 것은 기둥,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걸 갖다 일주라고 기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백호 일주는 뭐 갑진, 을미, 병수, 정축, 괴축, 무진, 임술 이게 이제 백호 일주가 있고 또 뭐 양인 일주는 병호, 모, 임자 일주가 이제 그럼 여기마다 다 그 일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60갑자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하면은 것이 나중에 4개의 일주로 보면은 4개의 일주가 나눠져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어쨌든 4개 기둥이 청간글자, 지지글자 그런 8글자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 공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일주론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너무 많이 길었죠? 네,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가서 계절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천간은 일간이 우리가 4주8자 중에서 일주의 일간을 십성과 육친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생화 그래서 편인 요거 같은 경우는 정묘는 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일주의 어떤 일간인 이 정화가 기준이 돼서 지지 일주를 보게 되면 묘음은 목생화 그래서 편인이 되고요. 밑에 있는 이제 정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정축 일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축 일주는 화생토 그래서 이제 식신입니다. 이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음하기 때문에 이제 식신이 되고요. 또 이제 정해 일주 같은 경우는 수국화가 됩니다. 이건 이제 밑에서 해수가 정화를 갖다 극하는 근데 요거는 해수는 요거는 이제 십성에서 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관이 되냐면은 해수는 채는 이게 채는 이제 음이지만 사용하는 용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해 그리고 사오 그래서 수화 화는 체화용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십성을 나눌 때도 조금씩 헷갈릴 수 있는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고 그 부분이 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번 좀 걸러진다고 얘기할까요? 뭐 약간 그쪽에서 조금 좀 진도가 나가다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진도가 이제 빨리 못 나가고 그쪽에서 조금 헤매게 되는 그런 그 것이 이제 지금 것처럼 뭐 만약에 이제 지지 체화용 관계가 바뀌는 이런 데서 아마 조금씩 이제 그 십성을 나눌 때 좀 약간 이제 그 고생을 좀 하는 이제 시작할 때는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만 넘어가서 이제 알게 되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또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화극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제가 되고요. 그 밑에 또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화생토 식신이 되고요. 밑에 이제 그 정화 사화 요거는 이제 그 겁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 또 수는 이렇게 이제 그 음양이 서로 원래 천간과 지지는 체는 다 똑같습니다. 양은 양이고 음은 음끼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다 체는 다 음입니다. 천간도 지지도 다 음이지만은 이 화와 수만 글자 지지 글자가 사용할 때는 음이 양으로 사용이 된다, 활용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체화용이 이제 바뀌어서 되는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절적으로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하는 우리가 이제 목화 토금수로 볼 때 화해 그래서 여름의 기운인데요. 천간에서는 병화, 정화가 이제 그 여름을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의 어떤 그런 그런 식으로 다 이해가 되고 지지에서는 사화, 오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계절적인 물상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지지는 세 가지의 어떤 물상을 볼 때 연애 볼 땐 축, 토는 이제 소를 이야기하고 또 계절로 보게 되면 축월은 음력 12월, 양력으로 1월이 되는데요. 이제 이제 시간으로 보게 되면 축시는 1시 반에서 3시 반, 새벽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천간과 어떤 물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계절적인 물상이 나오고 계절을 겨울에 어떤 물상이 나오게 되고 또 소에 대한 어떤 물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축일주 이제 육식갑자 중에서는 14번째, 갑술순 중에서는 4번째 일주입니다. 정축 간지가 갖는 어떤 역학적인 특성 그리고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정축일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정축일지는 그 일지 축토가 식신이고요. 축토 지장간에는 계신기, 그래서 이제 계수, 편간, 신금, 편재, 기토, 식신이 십성을 갖고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묘지에 해당하고요. 이런 그 정축일주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알아본 그 정축일주의 성품 성향, 기질 이런 핵심 내용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상으로 무더운 여름 황소가 하루 일을 마치고 황혼역이 되어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현재 그 환경에서 더 넓은 세계로 도전을 시도하며 끈질긴 노력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불합리한 환경,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이상의 그 세계를 꿈꾸면서 현재의 울분을 참아내는 이제 그런 그 일주입니다. 네, 정축일주는 일주의 그 백호대살로 그 성정이 강하고 오행상으로는 그 화생토로서 상생 그런 관계이므로 일이 막혔다가도 마지막에 고비에서 그 풀리고 또 사지에서 그 생지로 탈출이 가능한 운세이며 인정이 많지만 이기심과 또 독선적인 그런 경향도 있고 상대가 마음에 들면 한없이 또 잘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또 증오가 심각한 그런 천성을 가진 일주이기도 합니다. 정축일주는 영리하고 기억력과 해석력이 뛰어나며 사물에 민감하며 직감력이 빠르고 타인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표현 능력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인기를 그 독점하려는 그런 심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그 온화 자중형으로 이상을 동경하고 목표를 향한 그 도전 의식이 강하며 꺾이지 않는 그 질긴 집념이 있는 일주이기에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지막에는 해결해 놓는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복록이 두터운 그런 일주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음양오행 또 일간의 특성이라든지 일지의 특성, 지장간의 특성, 12운성 또 12신살, 간지의 물상, 뭐 공망 또 궁합적인 부분 또 이제 신살적인 부분 이런 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정축일주의 성품 성향 분석을 이제 만들어내고 일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 분석을 했고요. 정축일주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그 십성의 식신 또 지장간의 편간 편재 식신이 있고 12운성의 묘가 있고 이런 부분들 판서가 아니라 일단 다 이제 나레이션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나온 사주 명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정축일주가 들어가 있는 사주 명식입니다. 요 명식을 좀 풀이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일주 개운 또 이제 심리 개운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주에는 무술년 또 이제 무월 정축일 갑진시에 태어난 이 사주 명식 4개의 기둥 8글자의 글자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일간 정하가 기준이 돼서 십성이 정화와 무토화해서 상간이라는 그 이제 그 십성이 나오게 되고요. 천간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토 상간 이제 정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걸 볼 때 이제 구조 사주 명식의 사주의 구조가 참 중요한데요. 사주를 이 8글자 딱 봤을 때 먼저 이 사주의 음양과 오양을 보고 천간 글자, 지지 글자에 대한 걸 보고 일간을 딱 보고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일간 보고 몇 월에 태어난 일간이 어떤 그 이제 물상을 이제 딱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는 사주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음양을 오양을 살펴보면서 사주 구조를 보게 돼서 이 사주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일간이 화고요. 또 이제 월지도 화입니다. 그래서 일간 월지가 화면은 사실은 뿌리를 갖고 월지에
이 일간이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간이 강한 그런 거다고 말씀드릴 수는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천간의 간목이 목생화로다 인성이 이제 도와주고 있어서 일단은 강해 보이는데, 용신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조용신도 볼 수 있고 억부용신, 격국용신, 뭐 통관용신. 근데 이호 사주를 볼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인비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 목생화 또 화생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성과 비겁과 식상으로 상간으로 넘어가는 인비식 구조, 이런 사주 전체 8글자 구조가 인비식 구조다 보니까 이런 인비식 구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주를 상담할 때 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직업적으로 본다든지 이제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사주 상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인비식 구조가 어떠냐. 그래서 비식재 구조로 되어 있느냐, 관인비 구조로 되어 있느냐, 뭐 재간 사주가 어떤 글자 8글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상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일주 지금 인비식 구조를 갖고 있으신 분의 용신 같은 경우는 인비식이라는 글자가 식신으로다가 정화일간이 힘을 많이 빼기 때문에 정화일간에 힘을 좀 주는, 그래서 간목, 지금 천간에 있는 간목이 이제 목이 용신이고 화가 간목이 용신이고 화가 이제 시신이 되는, 그래서 목이 용신이면 이걸 이제 용신 같은 경우 이 사주 명식에서 목이 용신이라면 우리가 개운, 심리 개운이라든지 일지 개운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목화토금수 지금 나오는 여기에 보이시는 10개의 지금 만약에 하루로 볼 때는 아침, 계절로는 봄, 방향으로는 동쪽, 색깔로는 청색, 그리고 이제 얼굴의 오관에서는 눈이고 오장육부에서는 간담, 또 이제 맛이라든지 이런 음식으로 볼 때는 신맛이고, 또 오상이라서 우리 인의 신의지에서는 어지리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목의 기운은 행동하는 에너지, 그런 부분, 숫자서로 산발, 오감, 어떤 감각적인 부분은 촉각, 요 부분이 가장 개운에 쉽게 얘기해서 용신개운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한테 심리적으로 조금 이런 게 좋다 하면 사람이 되는 게 한번 단편적인 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이라는 게 그게 이제 운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운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되고요. 개운의 방법에는 사실은 풍수 개운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는 12신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주는 시간의 학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풍수는 공간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공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같이 만나서 개운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간의 학문이 어떤 풍수 개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운한테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는 풍수적인 부분, 그런 개운의 강의를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정도로다가 오늘 정축일주 강의는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함께 계속 요즘에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꾸준하게 또 이렇게 이제 댓글로 다 참여해 주시면서, 또 구독자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구독도 해주시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구독자님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네, 젊은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저한테 큰 응원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사랑받는 날 이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알찬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